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18억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60대, 70대 은퇴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집값 이야기 아닙니다. 투자 이야기 아닙니다. 은퇴 이후 집을 언제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가 노후를 살리는지 아니면 망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 필요하면 팔아서 쓰면 된다. 현금이 최고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은 자산이지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파는 순간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 집을 팔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집값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왜 은퇴 직후에 집을 팔면 세금이 폭탄처럼 나올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래 살았는지 몇 년을 보유했는지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고가 구간에서는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퇴 직후가 소득 구조상 가장 불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끊겼고 연금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 수십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세법에서는 이 순간을 돈이 가장 많은 해로 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 해의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은 나눠서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조금씩 정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십 년 모은 자산을 한 번에 평가받고 한 번에 세금을 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집부터 파는 순간 노후는 운에 맡겨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을 팔면 마음은 편해지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은 다릅니다. 집을 팔고 나서 불안이 더 커집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1년은 괜찮습니다. 2년 차도 버틸만 합니다. 문제는 3년, 4년이 지나면서입니다. 이 속도면 10년 뒤에는 얼마가 남을까? 이 생각이 밤에 잠을 깨웁니다. 또 하나의 후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병원 접근성이 필요해지고 자녀 근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집이 필요해졌는데 집값은 이미 올랐고 내 돈은 줄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살 걸 그랬다. 은퇴자들이 집 정리를 망치는 결정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자녀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집값 좋을 때 파세요. 현금 들고 계시는 게 낫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의 남은 20년 생활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주변 사례에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누구는 팔아서 편해졌다더라. 누구는 미리 정리했다더라. 노후는 비교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팔고 보자. 설마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금은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뉴스가 무섭게 느껴질 때 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한 결정은 대부분 과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남은 시간입니다.
60대 초반이라면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70대 초반이라도 15년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을 이 기간으로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고정 지출입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경조사비,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집을 팔면 이 모든 비용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로 보입니다. 이게 노후 불안을 키웁니다. 세 번째는 연금이 생활비를 얼마나 커버해 주는지입니다. 연금으로 생활비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반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지,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집 매도는 더 늦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절대 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첫 번째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나 안정적으로 쓰는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인지입니다. 30억 집을 가지고도 불안한 노후가 있고 10억이 안 되는 자산으로도 차분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집은 현금화 대상이 아니라 완충 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위기 상황,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집을 너무 빨리 없애면 노후를 지켜줄 버팀목이 사라집니다. 노후에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집을 심리적 안전장치로 인식합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후에 주는 안정감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집을 먼저 팔면 노후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맞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집을 정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 직후는 가장 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세금 구조도 불리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날이 막연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노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은퇴 직후에 집을 판 분들 중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빨리 정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사라지면 노후에는 버팀목이 하나 사라집니다. 집은 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이걸 너무 빨리 없애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노후 자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은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키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서는 큰 결정보다 작은 실수가 더 치명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집을 팔지 말고
어떻게 버팁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생활비의 기준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이 아래로는 힘들다. 이 기준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합니다. 집을 팔기 전에 이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성격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지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을 위한 지출은 줄고 건강을 위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은 계속 어긋납니다. 세 번째는 집을 마지막 안전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큰 환경 변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 집은 팔아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냐입니다. 보통 집을 정리해도 되는 시점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 큰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지는 순간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뉴스 한 줄, 주변 한마디, 자녀의 조언 하나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여기서 자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기준은 부모의 기준과 다릅니다. 자녀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후 자산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내 남은 시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가? 남들이 보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가 안심하는 선택도 아닙니다. 내가 매일 살아야 할 그 시간 기준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집이 있을 때는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동네, 병원, 시장, 이웃, 산책로, 이 모든 것이 삶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집을 팔면서 이 리듬이 무너지면 노후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힘들어졌다고 말할 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환경의 중심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없애면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집을 먼저 파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은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이지만 다시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자산입니다. 한 번 팔면 다시 같은 조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은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합니다. 노후 자산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통장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차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불안을 드렸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집을 먼저 팔면 노후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은 팔아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가지고 있을 때 노후를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